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산악인 어몽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요즘 증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을 그리고 시장을 정복하려 들지 말고 용기를 내되 좀 겸손하게 내가 잠시 수익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조금은 더 덜 고집스럽게 유연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두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한 발 다가가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백스텝으로 물러나서 더욱 겸손하게 전략을 이어가야 될까요? 고민이 많은 지금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있겠죠. 포트의 5종목, 6종목 다 올라주던 어제 흐름과는 조금 달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다면 특정 종목이 좀 괜찮다라는 게 되겠죠. 인터로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로조가 4.5% 수익,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올라줬는데도 수익이 좀 커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DL테크놀로지는 10.5% 수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2% 수익, 한독과 어제 샀던 DPC가 손실이고요. 아우딘퓨처스 역시나 3% 손실 구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포트 전략 챙겨봐야겠죠.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님,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 정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포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눠주고 계셔요. 가자! 착하게 살겠습니다. 백스텝 좋았어요. 민영 앵커 오프닝도 친절하게 봐주셨어요. 네, 이분들과 또 이 시각 꾸려 나가야겠죠. 오늘요, 포트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거 가장 첫 번째는 이분이 피해가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권 대리님, 네. 한숨을 크게 쉬셨는데요. 한독 어떡하죠?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는 그때는 10% 손실이었으니까 조금 줄였어요. 8% 손실. 한독이 저는 한 방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쉽네요, 좀. 네, 아무래도 이제 JP에 관련돼서는 이미 선반영해서 최근에 좀 상승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팔아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한 11%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실면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현재 주봉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1선을 이탈을 하면 거기가 다시 한번 추세가 깨지면서 저점인 한 23,000원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날 아침 11시 정도에 이제 그런 다국적 제약사하고 미팅을 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넥신의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이 있냐, 아니면은 한독이 단독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쪽에서 나올 것이냐라는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뉴스가 좀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디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 수출 이런 것들이 좀 재료가 나와야지 바이오 쪽에 이제 훈풍이 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핑크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있고, 최근에 또 미중 무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완화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주 또
이제 좀 수급이 받쳐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순환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에 이제 훈풍이 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닌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한독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과도 나눌 얘기가 있지요. DA 테크놀로지, 정의진 팀장님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목요일 날 DA와 아우딘 둘 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제가 그때 아우딘만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DA가 10% 급등하면서 제가 네. 얼마나 땅을 쳤는지 몰라요. 어떡해요. 지금 10% 수익이지만 너무 적게 사서 가지고 이 수익 금액은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TV를 함께 보셨던 투자자분들께서 좀 비중을 실었다면 기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았고요. 네. DA 테크놀로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대장 업종인 그 넥스트 칩을 보아도 방향성을 계속 함께 좀 탔다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세스 2019 그리고 5G 기대감과 함께 이게 같이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 개인 매물들이 4,400원대 좀 몰려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래서 비중을 더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선을 뚫는다면 저는 충분히 5,000원대, 6,000원대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진 팀장님 참 예쁘셔요. 화면에도 곱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넉넉히 봤네요. 4,400원 부근에 개인의 매물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부근에서 차익 실현해보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자 이 얘기로 저희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이야기 해주셨고요. 두 분의 각각 종목 나눠봤고요. 이제 두 분의 또 다른 종목들, 딱 한 종목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권대리님의 종목은 KG에니시스, 그리고 정의진 팀장님의 종목이 에스모입니다. 네. KG에니시스 갈게요. 권대리님, 지금 어떤 포인트로, 왜 이 종목에?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좀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장이 좋아지니까 좀 상승하는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여기 종목 이 동사의 경우에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이제 낮추고 저점을 이제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를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KG 이니시스는 뭐 일반 분들이라면 좀 생소한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회사죠.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뭘 주고 사고 팔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자지불을 대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나 그리고 체크카드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그 KG 이니시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네이버가 가장 큰 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PG사로서는 이제 KG 이니시스가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 그러니까 전자지불 결제 대행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가 나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동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PG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코스닥 동종업계에서는 코스닥 상장을 최초로 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최근에 네이버 이제 고객사가 이탈이 되면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그 PG 시장을 또 견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G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에는 2019년도로 봤을 때는 한 7,08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전년 대비 한 3.2% 정도 상승을 하지만 네이버가 이제 나갔다는 이런 그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장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KG 이니시스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네이버 다음으로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뭐 가맹점 수수료 인하하라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수익성이 조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맞다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와 그리고 이 피지사 간에 어느 정도 수수료 조율이 필요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전체 캐파가 한 1% 정도, 그러니까 0.1%에서 0.3포인트 정도 인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수수료를 인한 영업이익의 쇠손은 미미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19년은 영업이익이 한 896억 원, 전년비 대비해서 17.3%,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70억 원으로 비슷하게 한 18%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성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수급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기관의 수급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은 거의 뭐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거의 만주 이상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그 전자지불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 시장은 약간 좀 죽어가고 온라인몰 쪽에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쪽의 결제 규율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KG 이니시스 또한 동반 성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번 차익 실현을 노릴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의 수급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거의 하루 빼놓고는 거의 한 7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말부터 조금씩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 오늘은 1% 정도 올라갑니다. 정 팀장님 혹시 체크하시는 종목이신가요? 네, KG 이니시스가 연초에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될 때 사실상 그 모든 소비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건 우리가 지갑에서 동전이나 지폐를 꺼내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를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말이 있었던 그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로 뭐 매출액 부진에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뭐 실정에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봄직한 종목이라고도 많이 되고요. 또 수급 좀 최근에 상위 종목으로도 계속 꼽히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있었던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에스모 가볼게요. 정 팀장님, DA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에스모인데 DA 테크놀로지는 계속 보유하고 또 오늘의 종목은 에스모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 보이나요? DA 테크놀로지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에스모가 DA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자율주행 관련한 차를 양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 에스모가 최근에 그 자회사 NDM과 제주도 세종시 등등에서 자율주행에 완벽하게 성공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장이 빠지는 10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횡보 구간인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과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성향상 바로 매수를 하시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점에서 한번 보여준다는 의미로 사실 가지고 왔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NDM과 많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에스모 주식 비중을 KB증권에서 10%에서 16%까지 포인트까지 늘림으로써 에스모에 대한 관심이 증권사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그 부품 중에서도 어떤 그 자동차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 부분에 있어서 중국 청도에 그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DA 테크놀로지와 함께 가게 될 텐데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이 사실 지금 비중을 싣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사자로 가지고 오신 건 아니신 거네요. 사실 아니고요. DA 테크놀로지를 계속 봐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A 테크놀로지를 추가 매수하는 건요? 그 4,400원 라인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예수금이 많으신가요? 뭐 많진 않아요. 한 50만 원 정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55만 원 정도 있어요. DA 테크놀로지에 저희가 20만 원밖에 안 샀기 때문에. 사실 더 저점에서 사셨으면 제가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서 섣부르게 그래서 비중을 싣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래요. 아쉽네요. 괜히 10% 수익 나니까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더 사고 싶다라는, 더 살 걸. 네, DA 테크놀로지 얘기 그리고 에스모까지 해주셨고요. 에스모 같은 경우는 사실 권홍섭 대리님이 소개를 이전에 저희 추천주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어요. 에스모. 그렇죠. 권 대리님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좀 조정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월 정도 되면 어떤 뭐 이제 조정 기간을 좀 마무리하고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60일선 돌파를 해서 한 7,800원 그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수급 여건상 여기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갈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좀 굉장히 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서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로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제 아폴로라는 이제 그 자율주행 그 딥러닝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타사 경쟁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이제 긴 시각으로 그러니까 5G라는 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뭐 어떤 상승 재료를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권 대리님이시라면 DA와 있으면 어떤 걸 매수하시겠어요? 흐름이 좋은 걸 사야죠. 당연히 DA 테크놀로지가 흐름이 지금 뭐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DA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일단 121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한번 밀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조정하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121선 돌파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거기에 이제 상승,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튼튼한 상황이고 상승 재료로는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CES 뭐 2019 뭐 1월에도 하지만 2월에도 또 하거든요. 뭐 거기서 좀 또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모보다는 DA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양한 분들이 또 채팅창에서 종목에 대한 뷰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오늘 시간이 다행히 조금 있어서 포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 팀장님, 제 포트 지금 6종목이에요. 대상, 한독, DPC, 인터로즈, DA 테크놀로지, 아우딘 퓨처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샀던 아우딘 퓨처스가 손실을 좀 줄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수익 전환은 못했고 이 포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첨언이 있으실까요? 먼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미중 네. 무역 전쟁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된다라는 점에서 지수가 222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0선을 좀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계속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시원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수를 움직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 같은 경우에도 좀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확실한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동안 뭐 실적 부진의 어닝 쇼크 때문에 좀 빠졌지만 단순히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좀 부각이 돼서 좀 많이 싸졌다라는 의미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곧 DA 테크놀로지의
비중을 실을 수 있도록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런 네. 점에서 그 앵커님께서 어제 DPC를 매수를 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꽂히셔서 매수를 하셨는지 전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뭔가 혼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DPC 방탄소년단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대비했을 때도 못 갔다라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었고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 팀장님의 말에 슬쩍 넘어가서 어제 중에 좀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사실 막 사놓고 지금 손실 봐서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 팀장님. 제가 방송을 저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홀리시는 듯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빠르지 못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비중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그 이상 좀 쉽지 않는 그 앵커님만의 어떤 습관을 좀 이것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것들도 좀 결정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또 여쭤보면 더 보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마음이 막 그렇게 흔들리고 사실은 마음으로 잡아뒀던 건 위로 10% 수익 나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아래쪽으로도 한 10%면 무조건 손절을 가자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그동안 좀 못 지켰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로저도 10%, 14% 수익 날 때 팔지 못했고요. 그러네요.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인터로저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 권대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럴까요? 네. 권대리님, 네. 어떻게 인터로저를 정희진 팀장님께서 토스하셨어요? 네, 뭐 인터로저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차익 수익 실현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5,000원은 한 번에 이제 매물대입니다.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지금 거의 이제 위로 치고 올라와서 한 달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1선 돌파를 하고 한 27,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한독이라든지 뭐 다른 좀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을 뭐 빠르게 좀 해결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은 손절을 한 두세 종목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DPC의 경우에는 이제 BTS와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최근에 상승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현재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짧은 시각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곧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왔네요. KG 이니시스와 에스모.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쫓기면서 결정하지는 않으려고요. KG 이니시스와 에스모 오늘 둘 다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모는 일단 정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에스모 지금 살 여력이 있다면 저는 뒤에 좀 더 사고 싶은 마음이고요. KG 이니시스도 지금으로서 저에게는 확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렸고 한 10초 정도를 통해서 yes or no로만 답변 전해 듣고 싶어요. 권대리님, 바이로메드를 지속적으로 연말에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좋은 주가 움직임이 됐습니다. yes or no, 지금도. 됐습니다. 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드워드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돌님이셨나요? 어찌됐건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홍섭 대리님, 정의진 팀장님과 오늘 시간 꾸려봤고요.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